그러니까 거길 중심으로 다 모이겠죠. 요새 말하자면 플루토 올리가르키 카르텔이 네. 딱 요새 글로벌 그 엘리트 카르텔이랑 비슷한 거예요. 딱 그 요체를 딱 잡고 흔드는 거죠 지금. 그다음 두 번째가 네. 거대한 땅덩어리 때문에 네. 거대한 땅덩어리 때문에 일색으로 돼서 폐쇄가 돼버린 겁니다. 중국이라고 이게 하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하나의 논리, 하나의 관점, 하나의 세계관으로 그것이 다 강제가 돼버리고 민족까지 다 말살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폐쇄적인 단위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 이제 그 유럽을 보면 예. 일단 아래에 흑해하고 예. 흑해랑 지중해는 통하잖아요. 예. 보스포러스 다다넬스 그걸 다 해갖고 흑해하고 지중해로 아래가 내해가 수륙 통로를 제공하고 배 타고 건너가면 중동 아랍권 북아프리카권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브롤터 해협으로 빠져나오면 또 대서양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둘레 돌아가다 보면 또 구멍이 많죠. 발틱해로 쭉 또 하나 돌아가서 발틱해 주면 나라가 몇 개야 봐봐. 폴란드, 저 덴마크, 폴란드, 독일도 끼어 한 10개 됩니다. 덴마크, 폴란드, 리투아니아 3국, 3국. 그 다음에 아마 체코, 러시아도 헝가리. 끼어 있을 거고 러시아가 저게 페테르부르가 그렇죠. 발틱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붙으면은 핀란드가 끼어 있죠. 그렇죠. 예. 핀란드가 저쪽에 붙어 있는 이쪽일 걸. 그 다음에 스웨덴. 스웨덴. 8개 나라가 발틱을 둘러싸고 있거든. 둘러서 큰 나라들이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크고 강한 나라들이죠. 강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다가 강이 또 웃겨요. 강이 막 돌아가요. 강이 막 돌아가. 다뉴브가 대표적인 건데 네. 다뉴브가 빠져나오기는 흑해로 빠져나오죠. 그렇죠. 근데 다뉴브를 타고 쫙 올라가면 올라간 다음에 조금만 갈아 건너뛰면 라인으로 건너뛰어요. 라인 건너뛰어요. 맞습니다. 전혀 정반대. 그러면 라인으로 건너뛰면은 그게 북해로 가죠. 라인은 북해까지는 아니고 북해는 아니고 북해 그 발틱 벗어나서 바로 대서양 그렇지 북해지 북해. 그 노스시지 그게 북해죠. 맞다. 북해로 가죠. 그러니까 북해 사이에 두 강이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러시아만 해도 돈강을 따라서 쭉 기어 올라가면 돈강이 흑해로 떨어지거든. 그렇죠. 기어 올라가면 마지막에 저기 레도가 호수 나오고 네. 호수에서 또 강이 북쪽으로 흘러. 그 강 따라서 내려가면 그게 페테르부르크예요. 그렇죠. 그 강이 북쪽으로 이게 네바강이거든. 네바강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굉장히 그 수로와 바다에 의해서 아기자기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모든 강은 동쪽으로 흘러. 모든 강은 동쪽으로 흘러. 만절필동. 만정필동. 그 저기. 그러니까 만 번 구부러지더라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중국은 말하자면 큰 차이나 프로퍼 그러니까 중국 몸통부를 둘러싼 이 자연 경계가 딱 있어가지고 완전히 큰 땅덩어리가 대일통으로 제압하기가 딱 좋은 걸 돼 있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위로 통하는 유목이 내려오는 길목은 연경이 그 가로막고 있는 이제 내몽고 일대하고 서만주 혹은 이쪽으로 건너뛰면은 아까 중원이 가로막고 있는 그 감숙 우rum치 라인 그렇죠. 거기가 두 개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쪽으로 아래로 도망가 봐야 운남 산속으로 갈까 귀주 산속으로 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도망가 봐야 티베트 청해야.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결판 낼 수밖에 없다고. 만리장성 쌓아놨죠. 그 다음에 저 남만주 혹은 여동까지 이쪽은 사실은 이 완충 지역이에요. 네. 있어봐야 뭐 우리 조선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별로 이렇게 뭐 중원이다 아니다 뭐 할 얘기도 없고, 저기 그 소위 말하는 위해 지역 그 센터만 장악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사실은 그 산악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운남이다 뭐다 해가지고 맞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풍토병 심하고 옛날에는 그렇지. 거기 가면 옛날 같으면 말라리아랑 풍토병 걸려서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중국을 이야기할 때 중국 자체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라시아 초원벨트는 굉장히 기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 뭐야 거칠죠. 거친, 네, 거칠고 무한 폭력이에요 거기. 그 부족, 아주 부족들의 말하자면 갈등과 연합. 축 그러니까 갈등과 연합을 통한 각축장이었어. 각축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한 번씩 항상 통일되면은 한 번씩 통일되면 이제 작살나는 거야 중국으로. 중국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중과리아로부터 내려오는 그 다음에 위에 이쪽 이쪽에 아무리 강해도 막아내질 못해요. 예, 그게 이제 선비 수당이 그랬고. 수당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키탄. 거란 그 몽골족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란에 앞서서 금. 거기는 유목 군사력을 흉내낸 여진족. 그렇죠, 여진족은 유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몽골 본부대 원. 본부대 원. 그 다음에 만주 이제 소수의 그 여진 만주 이제 오리지널 정예부대. 정예부대. 뭐 이런 데들이 막 한 번씩 덮치면은 이제 못 당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중국의 제국 체제가 황제 체제가 또 굉장히 타락하면은 취약해집니다. 그렇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명나라 황간의 바로 뭐 네. 그다음에 청조도 마지막에 그 서태후와 그다음에 이 중국 그 고위 관료 그 이제 위안시카 원세계 그거 좀 올라가면은 이제 전국번도 있었고 뭐 네. 그다음에 저기 이용장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가뭄 한번 제대로 닥치면 이제 왕조 바뀌는 거고. 왕조 바뀌는 거고. 가뭄이 제대로 닥치거나 혹은 북에서 한번 내려오면 제대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신의 혁명이 뭐 손문이 열심히 혁명하자고 그랬는데 공화의 사상에 의해서 혁명을 한 게 아니고 무창에서 삼합회 흑사회 등등해서 깡패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손문은 원세계를 만나서 협상을 해서 북쪽은 내주고 남쪽을 가져와요. 네. 그런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양계초의 이 오중변비론에서 세 번째 변비가 우리가 말한 지금 거랑 이야기하는 똑같아요. 이거는 아마 이 양계초 천재성인데 문자와 언어가 분리되어서 민중이 발달하지가 못해요. 미개합니다. 그러니까 민지와 민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 같으면 문자와 언어가 분리되어서 민족이 발달을 못하고 다민족 다언어가 다 죽어버렸다야.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양계초 이제 그거를 몰랐겠지. 그때는 인류학이 약했으니까. 몰랐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전체의 통합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저기 서세동점 청을 몰아내는 거는 사실 혁명파든 개량파든 다. 근데 거꾸로 말해서 서주 때부터 문자와 언어가 만약에 그리스식으로 그리스 알파벳처럼 문자와 언어가 표음 문자로 결합됐더라면 그러면 중국은 다민족 국가 갔을 거예요. 뭐 다중민족, 최소한 한 10개 정도로 나눠 그렇죠. 있을 겁니다. 다중민족, 다중언어 가고 민도도 굉장히 높아졌을 거고. 맞습니다. 우리도 더 많이 봤을 거고. 그렇죠. 자,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정치적으로는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말하자면은 그 황제 체제, 전제 체제가 너무 오래돼서 민이 말하자면 숨을 못 쉴 정도였습니다. 민도가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문이 편협해서 거의 이제 도그마에 해당하는 거의 종교적인 혹은 치세, 정치 종교를 독점하는 학문이 돼서 사상이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양계초가 120년 전에 통탄을 하면서 청년 양계초가 자, 서양의 관상을 보십시오. 천재 관상이야. 제가 딱 저 사진 보고 야, 이 인간 천재네.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 세뇌탈출 독자님께 말씀드리면 이 중국의 이런 그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인문 지리적 환경의 특징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특징을 규정을 해가면서 우리 저랑 이제 조 박사님이 규정해가면서 야 우리만 왜 이런 생각하지? 제가 그런 말을 물었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학자 없어 그랬더니 전 세계에 학자로서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조 박사님 말이 양계초 하나가 우리 지금 하는 얘기랑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청년 양계초가. 자기의 그래서 문제였으니까. 이게 5세기예요. 그래서 오늘로서 제가 양계초가 만약에 양계초의 음덕을 받는다면 중국인 중에 누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둘이 받을 거야. 이 사람 양계초 평생 빚 못 본 사람인데 빛을 못 봤죠. 이런 사람들이 음덕에 그 음덕발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음덕을 니체 음덕발을 받았거든. 그래서 동양에서는 양계초 음덕발.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을 통해서 대부분 다 서양을 이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아마 후쿠자와 유기치다 뭐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 동아시아에서 우리 뭐 유기춘 선생도 있고 하고 한데 내 생각에는 가장 고민이 깊고 그다음에 가장 통찰이 문제의 깊은 본질을 아주 명민하게 본인이 인식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학술적으로 했던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말하면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중국의 현대화, 그다음에 중국의 그 말하자면은 문명의 새로운 이 개혁 네.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 정론을 쓰고 그다음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혁의 대안을 내고 했던 그런.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양계초의 오중 변비론을 앞에 세 개를 저희 용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중원, 즉 다시 말하면 위하 지역, 약 2~30만 제곱킬로미터를 장악한 자가 중앙 권력이 돼서 중국 전체, 중국 몸통부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세월이 몇천 년을 가다 보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경쟁이 있을 수가 없다. 네. 그 두 번째, 중화를 장악한 자가 중국을 다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 땅덩어리라는 게 중원을 그 숨구멍으로 해서 근데 거기 위에는 숨구멍 위에 뭐 천국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교통의 도로기도 하지만 그 동서 문명의 그 교류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를 통해서 재앙이 닥치는 그렇죠. 유라시아 초원벨트로부터의 재앙이 닥치는 바로 그 아주 민감한 전략적 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항아리다. 항아리다. 맞아. 어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여서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문자와 언어가 분리돼서 다시 말하자면 한문 한자는 상나라 때 무당들이 쓰려고 만들어낸 신성 상형 문자인데 얘를 가지고 언어와 상관없이 그냥 이 천하 엘리트 네트워크의 그 질서와 컨셉과 지식과 노하우와 문화를 집적시키는 틀로 써갖고 와서 그런 거를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0.1%도 안 되고 나머지 아주 그냥 95%는 아예 까막눈이고 한 3~4% 정도가 그 중에 일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1000, 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이모 숙부 이런 글자 한 500자 간신히 익혀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나갖고 그렇죠. 예. 이거를 교양으로서 어떤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0.1%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 민도가. 객권이 안 생기는 거죠. 민도가 개인의 권리를 자각하고 개인의 권역, 나의 권역, 나의 스페이스가 안 생기는 거죠. 나의 정신적 스페이스가 안 생기는 거죠. 그 나머지 두 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다섯 가지 오중 변비 중에 3중만 봐도 오늘 우리가 한 얘기가 여기 다 이 사람이 들어갔죠. 대충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현대 학문에 의해서 뭐 인문지리도 밝혀진 게 있고 뭣도 밝혀져 있어서 우리는 좀 더 풍부하게 말한 거고 이 사람은
직관적으로 고통 속에서 통찰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문자 지금 우리 저 백모 선생이 많은 이야기를 인류학적으로 고인류학을 내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기마 등등등 해서 그 문명이 말하자면은 이 트랜스폼 변형 그러니까 이 변해가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자와 언어의 차이에 의해서 민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문자와 언어가 분리돼서. 그러니까 글의 세계와 말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돼 갖고. 완전 분리돼서. 그래서 이게 정확히 오늘 이야기했던 그 얘기죠. 뭐냐면은 신정 한문 신성체 신성 문자. 근데 이제 뭐 다른 학자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운 자와 너니드와 배운 말하자면은 배운 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격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문자와 언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상통하지 분리된 않아 거예요. 분리돼서 상통하지 않아서 말하자면은 민도가 개발되지 않았다. 세상에 저런 놈의 문자는 한자 외에는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잖아요. 우리 에집트 상형 문자, 마야 신성 문자도 저러진 않아. 그렇죠. 근데 자, 지금 말하자면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에 뭐 중국 중화민국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부존재입니다. 그리고 네. 밖에서 관찰하는 제가 파리에서 공부한 게 아마 18세기 교몽주의 프랑스 지식인들이 소위 시노필이었거든요. 중국 사랑에 빠진 자들. 사랑에 빠진 자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진호는 중국이고 필은 라틴어로 러브예요. 차이나 러브.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칭송자. 그래서 이제 중국학이 많이 발전됐었어요. 이게 제가 센터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런 얘기는 안 하지. 안 하고 그다음 미국에 지금 하버드 연칭 요새 뭐 김영옥 씨가 나와가지고 도울인지 돌박인지 거기도 완전히 좌빨스러운 걸. 거기에서 뭐 했는데 아주 연칭 스쿨이 사실은 이상해졌어요. 아니 원래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국적인 것을 계속 강조. 그걸 말하자면 가치를 두고 이건 찬란한 몇천 년 전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 뭐 하고 차라리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아즈텍의 그 대규모 인신공양 그 사람 가슴 갈라서 벌떡벌떡 뛰는 심장 끄집어낸 걸 찬양하는 게 훨씬 정직해. 그러니까 뭐 중국을 찬양하는 그렇죠. 거죠. 저는 중화민족은 인류 최악의 다민족 다중언어 소멸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역사가 그겁니다. 그 본체 자체. 본체 자체가 그러니까 본체와 역사가 그겁니다. 제가 그 3대 원이나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우선 아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유라시아 초원벨트 ESP의 압력이 언제든지 존재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돌파가 되면은 이제 다 뒤집히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황제권을 가져.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민족 엘리트들이나 자기들이 이 닭대가리라도 돼서 우리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로컬 엘리트들이 어떤 민족 게임 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민족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왜 하든지 사수삼경하고 해가지고 중앙에 관리든지 아무튼 그물에서 노는 거야. 천하 엘리트 네트워크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민족 지도자가 될 그게 생각 이제 없이. 중국을 상징하는 게 드래곤 아니에요? 용비닐. 근데 그 드래곤 자체도 상상이야. 어떻게 보면 사기야. 근데 거기에 비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뭐 하여튼 발톱의 비늘이든 아니 몸통 비늘이든 뭐 머리 비늘이든 간에 다 비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걸 거부하는 순간에 골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천하 체제를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계림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이제 도 닦아야죠. 또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유일의 상형 신성 문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뒷받침을 해줬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네가 로컬 엘리트인데 네가 무슨 말 짓거리는지는 상관없어. 근데 우리 천하의 엘리트들끼리 모였을 때는 필담을 해서라도 우리 그림 갖고 놀자. 사실은 중국이 저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약간 있었습니다.
북경대학이 만들어지고 뭐 지금 어제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뭐 깨서 시진핑 또 저 주석한테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를 했는데 그 불행이죠. 왜냐하면은 신청년 운동이라고 신의 혁명이 혁명으로서의 큰 기능을 못하고 이제는 사회, 민도, 시민 이것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 진독수 그다음에 노신 그다음에 뭐 저기 저 호적 이제 이 사람들이 3년 뒤에 전부 공산당으로 돌아버립니다. 호적도 그러나? 호적도. 호적은 아니고. 호적은 아니고. 호적 빼고. 그 이제 루신도 공산당이라보다 루신은 이제 저기 뭐 동조자고. 이제 아까 말한 순왜 진독수하고. 그다음 리타치오 이대조하고. 그게 왜냐면 두 사람이 사실은 공산당이지. 그 북경대학에 이 리대조는 북경대 도서관장을 하고 있었고 진독수도 사실은 일본 유학을 해서 북경대에 아마 교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북경대에서 이제 말하자면 북경대 다른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신청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공산당으로 가고 1919년에 항일 오사운동으로 즉 혁명운동으로 변경이 되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중국이 악마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기회가 그러니까 어저께 문재인이가 시진핑한테 중국 공산당 축하 메시지 한 건 사실 지독한 조롱이야. 조롱? 너의 악마의 길로 들어서 너 조졌구나. 축하한다. 뭐 그 뜻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축하하면 안 됩니다, 문 대통령님. 큰일납니다. 꿈보다 저기 해몽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중국이 로또 대박을 1990년경부터 2015년까지 25년을 맞은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로또 대박이죠. 중국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잖아. 왜냐하면은 냉전 미국의 필요 때문에 혹은 중국이 더 이상 문혁 이후에 난잡한 꼴을 하지 못해서 개방을 했는데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부시 정부 등등 해서 아버지 부시, 클린턴, 오바마 그때 아들 부시, 오바마 전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말하자면은 중국을 내가 펴서는 표현 품 안에 안아줬습니다. 그렇죠. 꼭 부하하듯이 임브레이스먼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심장에다 칼을 꽂았습니다. 칼을 꽂으려고 이제 날뛰고 있는 거죠. 아니요, 꽂았어 이미. 돈이라고 하는 중독을 했는데 그 대박을 사실은 악용을 하는 바람에 악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로또 대박의 25년 혹은 30년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트럼프한테 사는 얻어맞고 이제 바이든 돼서 대박 살아나냐 못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마비 시대예요. 이게 바이든은. 저기 시진핑이 부주석이 되고 난 뒤부터 세계를 중화 질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신병이죠.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과 상관없이 중국 내부가 너무 병들고 썩어 있고 다이내믹이 이미 다 타락을 해서 소진됐어요. 성장 잠재력이. 그렇죠. 인구 절벽도 우리보다 훨씬 심할 걸 중국이. 인구 절벽.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푸시. 그다음에 공해. 그다음에 사회 불안 뭐 등등등. 네, 그다음에 개발 격차. 지역 간에.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제 문제를 뭐 계속 완전히 그 문제가 층층시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게 바이든이에요. 지금 와서 친중해봐야 생기는 게 없어.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몇 번 많이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중국을 품어서 한 거는 사실은 그 뒤로 생기는 게 많아요. 생기는 게 많았죠. 네. 지금 중국 품어봐야 생기는 게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사실은 3차 세계대전을 한 거거든요. 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변형된 방식에 미국 민중, 애국 민중과 세계 전체인이 바이든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구토의 대상으로 삼지. 그러니까 생기는 것도 없고 정치적 말하자면은 그 말하자면은 유인, 어트랙션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참 불쌍한 바이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국을 전체를 좀 짚어봤어요. 저기가 우리가 중국 역사, 특히 서주에서부터 북송 말까지 한 2170몇 년, 2200년 사이가 이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중원이라는 거를 저기 황하의 지류, 그러니까 되게 한 서안에서부터 감수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그게 중원이고. 그게 유라시아 초원 벨트와의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뚫려버리면 중국 몸통부 전체가 작살이 나고 예, 예. 또 거기가 동서 교역의 핵심 그 루트고 동시에 예, 예. 그러니까 국방으로서도 제일 민감하고 동서 교역으로서 제일 민감하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을 2000여 년 동안 서주에서부터 북송 끝날 때까지 2000여 년 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는 세력이 예, 예. 결국 그 중국의 황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황제 세력이 네. 되는 거고 중국의 로컬 엘리트들은 이 자기 로컬 엘리트들은 원래 다른 지역 같으면 자기가 다 민족을 만들고 민족의 창시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럴 생각이 없이 이 여기 뚫려버리면은 자기들도 같이 넘어지니까 그렇죠. 여기에다 끈을 대서 천하 엘리트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흡수될 때의 소통 방식은 이 상형 신성 문자 한자가 되는 거고 그것으로 힘이 축적이 되니까 당연히 이 각 로컬에서 사용되었던 뭐 수백 개 언어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냥 도태되는 거고 언어가 다중 언어가 도태되니까 당연히 다중 민족이 도태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13억 단일 민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90%가 되죠. 다 중화민족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웃기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기만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중화민족이라는 건 인류 최악의 다민족 다중언어 소멸 사건이에요. 그렇죠. 2000-3000년에 걸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아무리 친중으로 돌아서 이제 중국에 뭐 약을 투입하고 투입도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혀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이제 우리 이제 가치지향 애국민중 그다음에 보스 노선 밸류 오리엔티드 서브린 스테이트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이 이제 전면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된 판인지 국내적인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경쟁 뭐 이런 압력 때문에 외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진핑 들어서 중화 질서라고 하는 위계적인 이 사기 질서인데 중화 질서로 포장된 세계 정복에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속살이 다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로만 엠파이어나 혹은 뭐 오스만 투르크나 소위 말하자면 역사상 존재했던 중요한 엠파이어 제국 응? 하나의 그러니까 뭐 주도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을 정복을 하거나 편입을 시켜서 큰 단위를 만든 제국들 중에서 되게 외부적인 확장이에요. 근데 중국은 몇 번 군사적인 경략은 했습니다. 우리 병자호랑 같이. 근데 이게 중국은 그 전통 중국 혹은 중국이 스스로 선택한 구조를 보면은 도메스틱 엠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의 제국이지. 여러 민족을 말살시켜서 중화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유일하게 1970 올라가면 78년이고 아니면은 90년부터 한 25년 동안 말하자면은 세계와 더불어 호흡을 하다가 세계가 그걸 안아줘서 키우려고 그랬는데 그거에다 이제 칼질하고 튀어든 거지. 튀어졌죠. 그러면 스스로 다시 전통적인 모델의 도메스틱 엠파이어로 만족해야 될 상황으로 이제 길이 이제 잡혀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세계 각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 보스를 향한 투쟁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을 필두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거를 조금씩 준비하면서 가야 되니까 우선은 그 백신 문제를 가지고 서명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압력을 넣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 전선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www.lisol.kr/s1 같이 한번 모여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